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급이 만드는 디테일 화학의 박주원입니다. 예비 고3 우리 친구들, 이제 더 이상 수능은 저기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런 막연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공부의 길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진짜 리얼 찐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혼자서 수능 공부 계획을 세우려니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어떻게 저떻게 계획을 세웠다고 한들 내가 진짜 잘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수능화학 걱정마 EBS가 있잖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화원 하투 수능의 범위에 달라진 점, 그리고 중요 문제가 출제되는 주요 단원 정리해 드릴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학습법, 선생님만의 노하우를 모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w. 자, 우선 쌤이 화학 1과 화학 2에서의 달라진 수능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주요 단원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화학 1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요, 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이 종종 출제되던 탄화수소 그리고 연소 분석 단원이 빠졌다는 점, 그리고 용액의 농도, 동적 평형,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단원이 화학2에서 일부만 넘어온 점, 양자수의 개념의 등장,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고 오히려 빠져나간, 제외된 부분이 우리한테 부담을 줬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화학원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한폭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1에서의 킬러 단원은 바로 양적 관계인데요. 첫 번째로는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바로 고난도 문항에 출제되는 매우 주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중화 반응 양적 관계는 2015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가, 산과 이가, 염기에 대한 이가 반응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정말 차근차근 탄탄하게 그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학2는 더해진 건 없고 빠진 것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나 우리 친구들이 진짜 힘들어하던 반응의 자발성 부분이 통째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1단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죠. 특히나 기체 단원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운 킬러 문항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까다로운 개념, 문제가 출제되던 용의 평형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화학 평형 단원에서는 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킬러 문항들이 출제되므로 여러분들이 여러 유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게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반응 속도는 변함없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2는 아까 얘기했지만 더해진 건 없고 빠진 것만 있다라고 했었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공부 양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화학1, 화학2, 화학 과목에 있어서는 기존 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공부하기 수월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능에서 화학을 많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학습 단계 및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과학탐구는, 특히나 화학은요, 개념 학습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입니다. 완벽한 개념의 학습, 완벽한 개념의 이해가 있어야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수능 출제 경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능 연계교재를 통해 문제풀이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학습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BS에는 수능 개념부터,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 그리고 수능 기출의 분석, 또한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약점 공략 강의들이 매우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 마시고 수능 공부 EBS와 함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탐구는요, 특히나 그 중에서 화학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내가 개념학습을 할 때 그 배운 개념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기서 선생님만의 등급업 노하우 첫 번째 한번 얘기해보면 바로 자기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개념 노트를 만드는 순서는 이래요. 일단 우리 수능 개념 강의를 이용해서 열심히 기본 개념을 개념서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매 단원마다 그 내용을 단순히 요약해서 쓰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핵심 개념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문제별로 단계 어떠한 개념을 어떠한 순서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택지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개념 노트를 반복 학습하시면 우리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핵심 개념을 반복해서 학습함으로써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심화 개념 학습을 마쳤으면 이제는 문제풀이의 디테일을 조금씩 다듬어 나가야 되는 단계가 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의 노하우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오답을 분석해라. 자, 오답 노트는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까 만든 개념 노트에 추가해서 쓰셔도 되고요. 때에 따라 시험지에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오답 분석을 통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출제자가 계속해서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함정들, 내가 그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생각이 안 났고 어떤 부분을 몰라서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답 분석을 통해서 난 뭘 알 수 있느냐? 출제 경향을 알 수 있을 뿐더러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화학에서 좋은 등급을 받고 그리고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만의 개념 노트 만들기. 두 번째, 오답 분석하기. 이 두 가지 꼭 지켜주세요. 선생님이 준비한 개념과 오답 노트 짜잔! 이 노트를 참고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개념 노트, 오답 노트를 꼭 만들어 보세요. 지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문제를 오려 붙였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그대로 적은 게 절대 아니죠. 어떠한 특징이 있냐? 문제 발문을 분석을 해놨어요. 분석을 해서 내가 이러한 발문이 나오면 어떠한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지 핵심 개념을 옆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떠한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시작점이 무엇이고 핵심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뒷장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보면 제가 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뭐야? 질량 조건이 나오면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서 무조건 어떤 법칙을 적용해라. 질량 보존 법칙은 무조건 써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내가 문제풀이 순서를 제대로 생각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봅니다. 쭉 넘겨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내가 놓친 부분.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개념, 어떠한 단서를 놓쳤는지를 꼭 적어 주셔야 되겠고요. 옆에도 보세요. 필요한 그래프라든지 개념들을 간단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특히나 문제풀이 순서 위주로 좀 적어 놨어요. 특히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풀이 순서가 알고리즘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이에 더욱 집중해서 적어봤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 하나씩만 봐도 실전에서 내가 문제 풀 때 맞아. 이 발문에서는 여기선 이러한 단계, 이러한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어야 됐지라고 하는 게 빠르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봤던 문제에서는 내가 막힌 부분 적어 놓으신 거 한번 볼까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싹 다 모르는 문제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풀다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왜 답까지가 안 가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막힌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를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오답 노트에는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달라진 수능 범위, 킬러 문항에 출제되는 주요 단원, 가장 중요했던 학습법 선생님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능 화학, 오늘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반드시 좋은 성적을 화학에서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수준, 그리고 실력의 디테일을 쌓을 수 있게끔 EBS에서 다양한 강의로 우리 친구들 찾아뵐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된 EBS 커리큘럼을 따라서 우리 수능화학의 첫 출발선에 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그 실전의 그 날까지 우리 친구들 옆에서 늘 응원하고 늘 지켜주고 늘 도와드릴 테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EBS와 함께 우리 공부를 시작해보면 참 좋겠습니다.